친환경 농산물이 아닌데 친환경인 척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유치원 강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생과 교사 등 100여 명이 대피했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연천군의 통일바라기 축제가 한창입니다. 맑은 하늘과 노란 해바라기, 넓게 펼쳐진 임진강까지 가을의 낭만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전에 집주인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원인 중에 하나는 원상 복구 여부인데 법적으로 조정은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데 친환경인 척 속여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했습니다. 네, 이들은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미인증 녹차의 유기농 인증 표시를 하고 제조일자를 표기하지 않은 김포의 한 녹차 제조 회사를 적발했습니다. 녹차인데 지금 인증은 지금 취소됐잖아요. 인증 갱신은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이거. 네, 근데 이거 유통기한이 지금 갱신 유통기한 24일이죠. 그리고 제조일자 지금 언제 제조? 2년? 네. 무농약 농산물 진열대에 일반 농산물을 판매한 이천의 한 마트도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내 친환경 인증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업체를 단속했는데 360곳 중 43곳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친환경 제품을 허위 광고하거나 표시기준 위반,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 판매하고 인증 종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평택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장어 전문 식당에서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반 장어를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정상적인 인증품을 생산하는 경기도 내 농가와 유통업체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여 송치하고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친환경 농어업법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 14일 오전 의정부시의 한 유치원 강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원생과 교사 등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14일 오전 10시쯤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한 유치원 지하 1층 강당 환풍구에서 갑자기 불길이 일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12대 등을 동원해 오전 10시 27분쯤 불을 모두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수업 중이던 유치원생과 교사 등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강당의 환풍구 등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포천시가 교육부가 주최하는 인문도시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포천시는 대진대와 함께 경기 북부 첫 인문도시 주상절리 포천이라는 주제로 포천이 가지고 있는 고고학 역사, 문화, 철학, 종교, 예술 등 인문의 가치를 함께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세워 공모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시는 생태, 평화, 회복의 인문학을 주제로 인문 강좌, 찾아가는 영화 인문학, 인문 체험 등 인문도시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교육부는 올해 포천시를 포함한 세종시, 제주시 등 모두 5개의 지자체와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3년간 4억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포천교육지원청이 포천시와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 교육감의 위임을 받아 정영숙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배경현 시장이 협약을 맺었는데요. 협약식에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서과석 시의회 의장, 김성남 도의원, 윤춘식 도의원이 함께했습니다.
시와 교육지원청은 2023년도 포천 미래교육협력지구 부속 합의를 통해 9개 과제 2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45억 1,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한탄강의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재지정이 유력해졌습니다. 연천군은 최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10차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총회 이사회에서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 재지정 심사가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일대는 지난 7월 재지정을 위한 현장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내년 5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최종 승인만 거치면 재지정이 확정됩니다. 연천군의 해바라기가 한가득 피었습니다. 바로 통일바라기 축제 현장인데요. 네, 맑은 하늘과 노란 해바라기, 또 넓게 펼쳐진 임진강까지 가을 낭만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에 이재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란 하늘과 맞닿은 해바라기가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이곳은 연천군 호로고루 통일바라기 축제 현장입니다. 매년 열리는 축제는 가을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이름이 높습니다. 당연히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와서 지난번에도 왔어요. 공기 좋고 엄청 좋잖아요. 이제 요 해바라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전망도 여러 것도 좋고 인삼도 사러 오시고 인삼도 사러 오고 그래야죠. 노란 해바라기는 들판을 가득 메웠고 가을 하늘은 청명하게 맑습니다. 호로고루 옆 넓게 펼쳐진 임진강을 보고 있으면 가슴까지 시원해집니다. 관광객들은 이제 갓 찾아온 가을 낭만을 느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해바라기 참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저 처음 와봤어요 여기요. 살면서. 공기도 좋고요. 공기도 좋고 하늘이 네. 너무 멋있어요. 근데 하늘하고 딱 날 좋을 때 이때 와봤으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시고 인생의 즐거움이 될 거예요. 해바라기와 가을 하늘 그리고 임진강. 이곳은 사진 명소로 많은 시민들이 카메라와 기억 속에 가을을 담았습니다. 좋아요. 여기 매년 오지만 해바라기가 특히 좋은 것 같고요. 특히 해바라기 저녁놀이 아주 보기 좋아요 여기는. 그래서 사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연천군 통일바라기 축제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가을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이곳.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시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나리농원에서 사회복지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에는 20여 개의 복지기관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홍보부스를 운영해 아동과 청소년,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양주시의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현장에서는 복지 골든벨과 복지 인플루언서 등 사회복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양주시는 천일홍 축제 기간에 박람회를 열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기 전에 집주인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원상복구 여부 때문인 경우도 잦다고 하는데요. 네, 김신아 변호사 연결해서 법적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준의 김신아 변호사입니다. 예, 최근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안 가구와 몰딩 등의 페인트 칠을 한 세입자가 그 사연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 문제도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건가요? 서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종료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때 임차인이 원상 복구한다는 문구가 기재되는데요. 이처럼 원상 회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원상 회복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의견을 들어보면 좀 서로 다른 입장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갈등을 좀 중재할 수 있을까요? 갈등이 발생하면 당사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위원회 중재로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원상회복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임차인으로서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원상 복구 비용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얼굴이 좀 붉혀지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약서 쓸 때 좀 관련해서 명시를 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상 회복이 필요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 임차인의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재함으로써 모호한 계약 사항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집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집의 원래 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추석을 앞두고 경전철 특별 안전대책을 실시합니다. 시는 현재 경전철의 차량, 궤도, 신호 시스템, 역무 자동화 설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 경전철 운영사와 합동으로 비상근무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또 각종 상황에 대비한 수동 운전과 안전요원 배치 등 추석 연휴 기간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한경국립대, 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장애인 안전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정수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장애 유형에 따른 임시 피난구역의 설치와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소영 박사는 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